자, 먼저 지난 일요일 밤 대선 후보자 첫 사자 TV 토론이 열렸습니다. 경제 분야 토론이었는데 먼저 두 분의 총평부터 좀 간단하게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유심 작가님. 그냥 각자가 그 후보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확인해 준 토론이었고, 네. 그리고 각자가 이제 그 처지에 맞는 방식으로 토론한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보고요. 그게 판세에 영향을 주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평. 정 박사님. 저도 그 지난 토론이 판세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승기를 잡고 있는 쪽에서는 상당히 몸조심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추격하는 쪽에서도 사실은 날카로움이 좀 부족했던 측면이 있고, 네. 솔직히 경제 토론인데 마치 또 경제학의 상식에 대해서 누가 더 많이 아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는 무슨 호텔 경제학에다가 또 커피 원가 네. 여기에 조금 추가하자면은 닭죽 얘기까지 나왔어요. 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사실 그 제한된 시간에 그 토론으로서 후보를 판단한다라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었고요. 실제로 지금 선거가 끝난 다음에 우리의 앞에 놓인 경제 상황이 절대 녹록치가 않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그런 진지한 얘기가 안 나왔고, 아까 유 작가님 말씀하셨듯이 이번 토론으로 당락의 결정을 주지는 않는데, 지난 미국 대선을 보면은 토론을 통해서 누가 잘했다 그러면서 잘한 후보가 상당히 그 여론에 의해서 또 지지를 받는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이번 두 번의 토론이 남아 있는데 네. 그거 자체가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지금 지켜볼 대목입니다. 사실 조금 여론조사 구체적으로, 봐도 네. 실제로 지난 첫 TV 토론 이후에 여론조사에 큰 변화는 없었던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평가가 참 어려운데 데이터가 있어야 이제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아직 데이터는 없거든요. 네. 없어서 이제 직관적이고 직관적인 어떤 인상 비평 네. 그런 거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제가 아까 처지가 다르다고 이제 말씀드린 게 이제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객관적으로 볼 때 제일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발언들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 네. 족쇄가 될 위험이 있죠. 그래서 말을 하는데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외교관계, 경제도 외교 관계가 있으니까 네. 이런 문제들, 또 차별금지법에 관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되게 조심스러워요. 그러니까 이 토론에서 앞서가는 후보가 뭐 토론을 압도한다든가 뭐 돌파한다든가 이런 건 원래부터 안 되는 것이어서 그냥 1등 후보로서 기본을 했다. 김문수 후보는 어떤 전략적인 측면은 볼 수가 없었고요. 그냥 원래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 그대로 표출시킨 토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재출마한 거나 거의 비슷하지 않나? 그런 느낌 들 정도로 정책 면에서 기존의 그 정부, 네. 지난 정부하고 별 차이가 없는 그런 입장이었고요. 그다음에 이준석 후보는 나 하버드 출신이에요. 이거 얘기하러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선거 토론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싸우는 게 아니고 네. 외견상 상대방과 다투는 것 같지만 그걸 지켜보고 있는 유권자의 호감을 얻기 위한 경쟁인데 비호감이 더 강해지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좀 저는 들었어요. 권영국 후보는 네. 사회적 약자들을 대신해서 전통적으로 진보 정당들이 해왔던 또는 지금도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들을 그냥 다 쏟아내는 그런 토론이어서 4인 4색으로 잘 어울렸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네, 작가님이 아주 긍정적으로 네. 봐주시니까 우선 저도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면 존재감을 보였죠. 사실은 네. 이번에 토론한다 그러는데 3명은 아는데 1명은 잘 몰랐거든요. 근데 저는 과거에 권영길 후보를 생각하면서 보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솔직한 제 생각은 그때 권영길 후보가 더 잘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는 권영구 후보는 우리 시대와 우리 사회의 약자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줬는데, 당시에 권영길 후보를 이렇게 회상을 하자면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의 관과 또 뭔가 이렇게 그 녹여 들어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여유가 좀 보였었던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준석 후보는 네.
하버드 나온 게 단점은 아니잖아요. 아, 그럼요. 예. 네. 보니까는 나름대로 그 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의 필요성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호텔 경제학의 이름으로 그 이준석 후보의 어떤 그 기본 소득이라든지 이재명 후보의. 이재명 후보의 기본 소득이라든지 또 그 나름대로 그다음에 그 화폐, 지역 화폐 이런 네. 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그 소위 꼬집으려고 했는데 본인에 대한 그 사회의 어떤 평가를 알잖아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는 굉장히 이거 완화시킨 수준이라고 저는 봤어요. 오히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사실 작가님이 더 잘 아시잖아요. 옛날부터. 옛날 김문수를 잘 알죠. 옛날 그러니까 그 옛날에 김문수를 아시고 그 이후에 김문수를 제가 알고요, 후보를. 그리고 한 10년 동안은 못 뵈서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조기 대선이고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마음이 급하다라는 느낌을 받은 거는 사실이에요.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네. 저는 지금 뭐 우리가 속단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정치가 지나치게 역동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본인이 통합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물론 이건 경제 토론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토론을 하면서 이기고 있는 자의 여유와 어떤 통합의 정신 내지는 그런 스타일을 조금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상당히 컸어요. 이렇게 그 이준석 후보라든지 김문수 후보의 공격에 대해서 표정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히려 그럴 때 그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제 취지는 이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계곡에서 닭을 파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그게 그렇게 들리셨으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막 그 조금 속된 표현을 쓰자면은 파르르 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마저 들었어요. 네, 그런 점이 제가 느낀 점이에요.